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활기찬 일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운명의 4월달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조기 인하 기대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꿔서 또 장난치고 있네요. 경기 확장, 요거는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 신호탄이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확장 국면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시고.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미 경제 탄탄하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많이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잘 보셔야 되고, 어제도 제가 라이브 때 3가지 사항 말씀드렸는데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 지표 뭐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게 CPI 물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3%대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4월 10일 날 우리나라 이날 선거네요. 선거 많이 참여하시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8%가 넘는 물가 지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엄청난 돈을 찍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이 현상은 어디랑 똑같다? 1970년대랑 똑같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폭등하는 이런 걸 지금 저는 상정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폭등은 안 하더라도 4%, 5%만 유지하더라도 비명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 상황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고금리 시대의 고물가 시대다. 철저히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한 달 후에 5월 2일이죠. 5월 2일 날 금리 결정이 있는데, 지금 시장 예상은 동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6월, 8월, 9월이 있죠. 그 다음에 11월이 선거입니다. 그러면 요 셋 중에 한 번은 내리겠죠. 그러면 6월 달 좀 볼까요? 한 번 인하가 나오고요. 55%. 근데 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동결이죠. 8월 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심성. 선거용으로 한번 내려주고, 파월 아저씨가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개입을 자꾸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연장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9월 달이 있는데 9월 달도 한번 내리는 걸로. 그러면 11월 달은 이제 선거기 때문에 2번이죠. 그래봐야 0.5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5.5에서 5%가 됐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고금리예요, 저금리예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그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다 골로 가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알고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내년 올 11월까지 5% 유지한다고 하면 그 위치는 상당합니다. 5%가 뉴지 개 이름도 아니고 멍멍이 이름도 아니고, 그러면 아마 4월부터 시작된 11월까지 뭔가 급격히 내리는, 이렇게 급격히 내리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준이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살짝 그걸 엿보면 자, 지급준비금은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꺾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유동성이 줄면 주식시장은 깔아앉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지금 현재 연준의 입장은 금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한번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금리 인하는 시장이 뭐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4월 5월이죠. 네. 6월 13일 날 금리를 결정하니까 4월 한 달, 5월 한 달, 6월 12일까지. 그럼 과연 이때 내릴 수가 있을까? 그거는 뭐에 달려있다? 물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조절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동결이 40%예요. 동결이.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증시 상황은 유동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국 경제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지가 않아요. 자, GDP 성장률인데 지금 얼마냐면 3.4%인데 현재 GDP 나올 보면 2.3%입니다. 줄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사들 나오는 거는 다 뭐다? 다 뻥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잘 보시면 되겠다. 현재는 2.3. 만약에 이게 2% 밑으로 내려가서 1% 간다라면 시장은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이더리움 어때요? 자, 윗꼬리 못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자 며칠째 둘레져서 7거래일째 이루고 있습니다. 고점이 있고요. 저점 되돌림하고 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땐 킬러 C의 작동 중이라고 보고 있고 유동성 확대와 축소, 유동성 확대 아까 유동성은요 지급준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월드 스톡인데 여기 고점을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면 자, 다이버전스 생겼죠? 앞으로 주식시장의 대폭락 예고되는 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왜? 유동성이 줄면 일로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시고. 자, 운성입니다. 못 가고 있죠? 네, 쌍봉 형태로 이룰 것이고요. 이때도 비슷했습니다. 서프라임. 그래서 만약에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면 큰일이 난다. 운송이 지금 현재 경제를 얘기해주고 특히 UPS 네, 이것도 운송업체죠. 주식을 보니까 완전히 빠그러지고 있죠. 경제 위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벌하게 내려가고 있고 몇 퍼센트 정도 빠졌냐면 자 보시면 네, 43% 빠졌죠.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죠. 리튬 글로벌 리튬은 제가 2021년 12월 달에 얘기했어요. 자, 패턴이 떴습니다. 자, 이브닝 노지스타 그 다음에 그래서 bearish engulfing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2021년 12월 달 얘기한 영상이 있어요. 끝났고 자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이죠. 이걸 보고 추세 하락이라고 하죠. A파, B파, 자 킬러 C가 작동 중이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아직도 뭐다 우리나라 펌프질 하죠. 당신은 나의 배터리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온갖 화려한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저는 2021년 12월부터 얘기했어요. 폭락이 올 것이다. 조심하자. 자, 그래서 테슬라를 봤더니 어때요? 완전히 빠그러지고 있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자, 반등 나오고 폭락하는. 근데 정확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안 믿죠. 그렇지만, 네. 데이터를 믿고 정확하게 볼 줄 알면 절대로 시장에 당하지 않는다. 그거 누가 얘기하더라도, 네. 파월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믿는다. 왜? 데이터가, 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배터리는 맛이 완전히 갔고요. 그러면 뭐만 남았다? 지금 현재는 AI만 남았다. 특히 엔비디아 잘 보시고 유동성 축소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폭락할 가능성 무지하게 높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코프로가 이 디랄 발광을 한 거죠. 네. 예, 얼마예요? 150만 원짜리가 지금 63만 원이에요. 예, 반토막 이상 났죠. 이런데도 뭐 좋다고 떠드는 거 보면
참 이상한 악어들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우드. 자, 지금 이거는 우드는 나무인데 살짝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유는 주택 쪽이 조금 덜 저거 하다는 신호가 있는지 아니면 대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우드의 소모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파동은 비껴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VNQ, 자, 상업용 부동산이죠. 네.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펀드 ETF인데, 자, 이때 서프라임이 있었고 지금은 똑같은 모양의 상업용 부동산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철저히 지금 확인을 하시고 대비하셔야 되는, 부동산 지금 박살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AI 버블만 지금 리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 박살. 부동산 박살. 예? 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채권인데, 채권 변동성은 지금 일단 죽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급격하게 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이거든요. 자, 영국의 채권 가격이 무려 140 정도 있었습니다. 138. 가격이 높았죠. 근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7월 달이죠.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가격과 반대로. 근데 지금 오르나요? 금리가 오르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게 오르려면 금리가 내려야 되죠. 근데 지금 금리 내릴 수 있나요? 금리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 부도 사태 일어납니다. 근데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 갖고 껄떡대고 있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시작할 나라가 영국이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 이 근처에만 계속 머문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이다. 지금 밥을 굶는 애들이 많대요.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지금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갔다. 그게 뭐죠? 자본주의의 종말입니다. 잘 대비하시고. 그럼 여기만 그러냐? 여기도 그래요. 여기. 독일도 거의 맛이 갔죠. 급격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호의호식하고 띵까띵까 하다가 당한 거죠. 결국엔 급격한 금리 상승과 지금은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런 입장. 독일이 잃어버린 10년, 20년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랑 상관없냐? 상관이 많죠. 대비하시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국가 부도급의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고요. 그럼 일본은요? 일본 지금 현재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금리를 이제 올렸죠? 그럼 당연히 내려가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얘네들은 거의 그냥 멸망 직전으로 갈 겁니다. 국가 부도가 아니라 멸망 직전까지.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금리 상승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다 구라뻥이다. 왜냐? 지들이 망하는 게 지금 보이니까. 그러면 이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손실은 누가 떠안아요? 소위 말해서 일본 시민들이 떠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은 싫어하는 거는 일본의 그 정부의 행태, 그 쪽발이들의 아주 더리한, 아주 더러운 행태가 싫은 거지. 일본 국민들은 죄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지금 일본 애들 폭락하는 거 보세요. 언제부터? 2019년부터.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더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점에 산다? 가끔 가다가 또 이상한 애들 나와갖고 이거 사야 돼요. 지금 사면 망해요. 언제 오를 줄 알고. 언제 오를 줄 알고. 금리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는 절대로 못 내린다. 다들 내려봐야 찔끔 해봐야 요거 찔끔밖에 안 움직여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마찬가지예요. 폭락했죠. 이거를 저만 알까요? 연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잘못했다가는 골로 가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다. 30년물 보세요. 30년물. 지금 이때 현재의 가격이 어디냐? 2007년경입니다. 2007년경. 그 다음에 2001년경. 이때. 그래서 저는 30년물이 한 90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까지도 발생이 되는
지금 미국이 완전히 골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을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보게 되면 함부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골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둬놓고 있죠. 아마 의도적으로 가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소위 말하는 이 채권 10년물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시장의 논리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금리 폭등하면요, 가격 폭락합니다. 조심하세요. 다 골로 가는 상황이 생긴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러면 그거에 연관된 회사채 채권인데, 특히 채권에서 하이힐드 쪽에, 요거 ETF인데요. 지금 폭락했죠? 살짝 반동 주고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여기처럼 쏟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파산과 실업률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번에. 근데 그거를 선거 앞두고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뻥카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길.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거의 국가 부도급으로, 일본은 완전 폭망으로, 지금 금리 올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골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과 지금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그래서 지금 일부 먼저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껄떡대고는 있지만 결국엔 큰 조정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형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런 형태를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급하게 하락 한번 하고 반등 주고, 선거 때 하락한 걸 만회해 놔야 또 표심이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대폭락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 유동성 확대, 그 다음에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 GDP도 지금 정확하게 애틀란타 GDP, 이거 GDP 나오시면 나와요. 요거 얼마예요? 2.3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얼마였어요? 4분기? 3.4. 그래서 계속 이거 이제 카운팅 할 거죠. 1분기 나올 건데. 그러면 줄어든다. 그러면 GDP가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연준은 예상을 하지만 예상이 틀릴 때가 많아요. 연준이 맞은 게 별로 없었어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GDP 보시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축소되는지 여부.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연준의 6월달 스탠스, 5월달은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6월달 스탠스 한번 내리는 액션을 취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물가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 돌대가리들의 이런 눈에 훤히 보이는 이런 거짓말들은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유출이 뭐가, 자, 그 다음에, 히로시마처럼 미 의원이 핵투하, 미친 거죠. 얘네들, 지금. 아무튼,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철저한 대비만이 살 길이고, 현금, 실물금은 소량의 쇼시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어제도 제가 라이브 할 때 살짝 좀 보니까 아직도 상승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큰일 날 일이에요. 아무튼 개인 판단이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지난달 3월 달에 많은 분들이 커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4월 달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